반갑습니다. 마이크 소리 잘 들립니까? 2022년 5월 2일 당 상임고문 최고위원 우리 중앙당직자 연설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도당 위원장님 회의가 원래 오늘 최고위원 답했는데 오늘은 전체 시도당 위원장님을 포함한 전체 회의로 변경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끝나고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대통령 선거에 총력을 도움으로 해서 그 상황들을 돌파하는데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유튜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공화당 관련된 유튜브 잘 안 봅니다. 제가 안 봐도 자꾸 보내줘서 보기 싫은 것도 계속 보는데 아무튼 각자 유튜브들의 영역을 지키는 것은 옳다고 보지만은 우리 공화당하고 좀 다른 얘기. 저는 뭐 한 번씩 보면서 제가 부탁하는 것은 유튜브에 들어오는 많은 분들을 좀 존중해 달라. 그분들이 어느 누구한테도 뭐 탈당을 하라니 뭐 심한 욕설까지 들을 정도의 잘못한 분들이 아니다. 각 유튜브마다 우리 공화당하고 생각이 다른 얘기들을 자꾸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체육대회 때 굉장히 중요한 당의 노선을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우리 공화당이 해야 될 일들이 그러한 노선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 첫째는 우리 공화당은 자유민주 체제 수호 정당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시장 경제 수호, 위대한 대한민국의 우리 자유우파의 역사를 지키는 그러한 정당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거짓 탄핵에 저항했고 이제는 사저로 계신 대통령께서 명예회복의 순서를 가야 되는데 그 과정은 재심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도 정치적인 회복 과정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옥중에 계신다든지 혹은 병원에 계실 때 상황하고 전혀 다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인 정치의 일정이 꼭 우리 공화당하고 일치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것은 다르다고 봐요.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을 만난다 해서 우리가 윤석열을 지지한다?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도 그렇게 안 갑니다. 또 뭐 유영아가 국민의힘 소속이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후원회장을 자처해서 도와주시는 데 대해서 저 조원진이나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보고 그분이 나와서 하는 첫 정치 뭐 그걸 정치 행위로 봐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적인 걸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하고 하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지지했냐 뭐 혹은 유영아가 뭐냐 이런 얘기하는 것은 우리 당의 노선을 전혀 모른다. 우리 공화당은요 체제 수호, 자유시장 경제 수호, 역사 지키기와 동시에 우리는 반자파, 반사회주의, 반더불어민주당 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정통 보수정당입니다. 또 하나는 이번 검수완박 상황을 보면서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이 아니고 보수파리 껍데기다. 제가 페북에다가 딱 두 글자 적었잖아요. 국민의힘 껍데기들. 저항하지 못하는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같이 정치 오래 한 사람 벌써 알아요. 국민의힘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전개될지를 알고 있어서 제가 체육대회 때 얘기하는 건 반국민의힘 전선에 서겠다. 그것은 우리 공화당의 독자 노선을 얘기한 거잖아요. 대통령께서 윤석열이 안 만났다고 대통령께서 유영아가 5년간 6년간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가지 어려운 대변을 했던 사람이 출마를 하는데 대통령께서 후원회장을 맡아줬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 저 조원진이 대표로서 우리 공화당 동지들한테
뭐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뜻을 따르자 얘기한 거, 또 그 전에 사전에 뭐 시장 출마에 대해서 자고 논의를 했던 거, 또 저한테 시장 출마를 할 거냐라는 부분들을 다 짚고 넘어갔던 거, 이런 부분들이 다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취임식에 대통령이 뭐 윤석열 취임식에 간다 해서 우리가 윤석열 지지하고 국민의힘 지지합니까? 유영아가 국민의힘이라가 우리가 국민의힘을 지지해요? 우리 공화당이나 저 조원진이나 여기 있는 우리 중앙당 진짜 어느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 공화당의 독자 노선을 가는 겁니다. 거기에 불법 거짓 탄핵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시고 명예회복이 되지 않는, 완전한 복권이 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가 우리 공화당하고 다른 관계인가요? 저는 같은 관계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계시고, 유영아 변호사가 저는 만나서 얘기도 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하는데 어떠한 정치인도 전화통화 한 통화 받은 사람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전화해서 통화한 사람이 있어도. 그런데 일부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화당이, 제가 정중동이라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좀 지켜보자.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 행위를 어떻게 하시는지, 혹은 정치 행위가 아닌 사적인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일이잖아요. 우리 공화당이 저항하고 투쟁했던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행위나 어떤 일에 대해서 간섭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거나 우리 공화당이 생각하는 체제, 시장경제, 자유통일, 역사, 이 부분은 동일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호의 변화가 없다. 오늘 상임고문단 최고위원 연석회의 사전회의를 가지면서 제가 설명드린 것은 이제 더 이상 이런 문제 가지고 뭐 유영아가 그냥 국민의힘 당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을 옆에서 지켰던 변호사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아픔을 같이 했던 사람이다. 뭐 우리 공화당이 뭐 국민의힘 이중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구시장 선거에서 유영아 후보를 제가 지지하고 우리 당원들한테 얘기했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뜻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그냥 뜻이 아니고 나오셔서 후원회장까지 맡으시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각자의 해석으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 공화당을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공화당을 폄하하는 거고, 우리 공화당의 지도부를 폄하하는 거고, 우리 공화당의 당대표인 저를 폄하하는 겁니다. 왜 우리 공화당 스스로가 그렇게 폄하됩니까? 유튜브 방송에는요, 반 우리 공화당이 3분의 2더라고. 우리 공화당 지지하는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는 애들, 그 유튜브 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왜 거기에 그것이 우리 공화당의 목소리인 양 얘기하냐고. 그다음 우리 공화당 파리하는 거지, 가짜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다. 우리 공화당이 대선에서 실패했지만은 우리 공화당이 이뤘던 일들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획을 이룬 겁니다. 선거혁명, 정치혁명의 과정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당원들이 그동안에 대선 이후에 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들어보면서 우리가 좀 이제 당원들한테 좀 더 가까이 가자. 그래서 당대표는 지금 뭐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부쩍이 또 편찮은 분들이 많고 이래서 마음 아프지만은 아주 기도도 듣고, 또 정의엽 동지도 뭐 수술이 10월 중순으로 밀렸지만은 또 그분 말씀도 좀 들어보고, 이제는 우리 공화당의 길을 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자꾸 뭐 우리 공화당, 그거는 걱정이 아니고요. 우리 공화당을 너무 걱정해서 그렇다는 이해는 하지만은 우리가 가는 길하고 또 당대표나 우리 그 중앙당의 상임고문단이나 최고위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추호의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수완박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보도자료도 내고 또 페북에서도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금수왕박은 망법입니다. 망법. 나라를 망하게 하는 망법이에요.
뭐 그것을 제가 문재인 검찰에 제일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제가 기소가 몇 건 됐습니까? 그 기소를 누가 했어요? 검찰이 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검찰에서 지금 재판을 시작도 안 한 것도 있고 뭐 병합심리 하는 것도 있고 있지만은 그런데도 검수완박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라의 형사 체계를 형사처벌에 대한 그런 형사 관련 체계를 이런 식으로 일당 독재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민주당이야 그렇다 칩시다. 제가 민주당 인사 얘기는 안 하지만은 결론은 하나예요. 제2의 노무현을 만들지 않겠다. 그들은요 벌써 문재인 대통령 취임할 때부터 절대로 제2의 노무현을 안 만들겠다. 그래가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벗어나는 생일 지하철에다가 생일 뭐 축하 무슨 그걸 걸고 뭐 하고 하는 게요. 이 사람들은 소위 대깨문들은 그런 생각이 확실합니다. 그것도 그 대깨문에 제일 앞에 서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제가 직접 들은 얘기라고. 절대로 이번에는 제2의 노무현을 문제는 만들지 않겠다 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문자 폭탄 받고 이런 게 다 그런 이유입니다. 무슨 죄를 그래 많이 지었겠어요? 많이 지었잖아요. 권력 게이트 수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검수완박법을 중재안을 받고 중재안을 받은 게 아니라 중재안을 만들고 그 중재안을 박병석 의장이나 민주당하고 서로 교감을 하고 그걸 윤석열 당선인이 몰랐다. 그럼 거짓말을 하면 되겠어요? 그 얼마나 자기가 검찰총장 출신인데 그 얼마나 중요한 검찰 관련 법인데 그거를 모르고 권선동이 혼자서 다 만들어가 보냈다. 그런 거짓말을 국민들한테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짓말이다. 저는 저항해야 되잖아요. 그럼 중재안을 잘못했으면 이 중재안을 받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저항권에다가 찬물을 끼얹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검수완박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을 대해서 심판을 하든 그렇다면 국민저항권에서 각 시민단체들이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우리 공화당도 검수완박법이 잘못됐다고 부글부글 끓는데 갑자기 중재안을 또 합의하는 바람에 그 모든 것이 무너졌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이 책임져야죠. 원내대표 뽑아가지고 며칠 됐다고 이런 중대한 문제를 원내대표 지 마음대로 했는데 더 한심한 것은 국민의힘 의총에서 아무런 이견 없이 통과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껍데기죠, 껍데기. 양심도 없고 국가에 대한 미래도 없고 국민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잘못된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는 국민 피해가 되는 이 법을 아무런 생각 없이 통과시켰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라 했겠어요? 윤석열 당선인의 뜻이라고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찍소리 못하고 통과시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당에 있어 본 사람으로서요. 어떤 법이 오면요. 치열하게 논쟁을 합니다. 특히 검수완박법을 중재안을 들고 와서 했으면요. 모든 검찰 출신들이나 법조인들이 많잖아요. 한 20명 정도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싸워야 되는데 국민의힘 의총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항 한 번 없이 통과시켰다가 검찰의 저항, 국민의 엄청난 저항이 나오니까 슬그머니 권선도의 혼자 다 뒤집어쓰는 형태로 갔어요. 뒤집어쓰면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검수완박법 통과되고 이제 나머지 여러 가지 법들이 이제 마지막에 통과되면은 그 법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국민투표? 국민투표할 용기나 있어요, 그들이?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이 국민투표할 용기라도 있습니까? 용기도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국민투표 전에 국회의원 117석 국회의원 사퇴가 먼저입니다, 사실은. 국회의원 사퇴하고 오늘 그날 검수완박에 필리버스터 거짓말하는 필리버스터 하지 말고 117명이 국회에다가 텐트 치고 단식 들어가세요. 그래야지 지방선거도 이기고 검수완박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도대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당선인이 가고자 하는 길이 뭡니까? 결국은 이원 집정부제예요. 결국은 국민을 그런 식으로 도저히
거대 야당에는 117석, 117석이 소수정당입니까? 소수정당으로 팀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액면을 그냥 보시면 되지 않던 게,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하기 위한 초석을 닦는 거다. 저는 그래 보는 겁니다. 쇼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국민의힘하고 같이 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당선인 윤석열 정부가 이제 뭐 며칠 안 남았는데 일주일 남았잖아요. 잘하는 경우는 박수 쳐줄 겁니다. 그런데 권력 게이트 수사를 안 한다든지 문재인 정권이 못 박아놓은 악법에 대해서 대안을 내고 또 그 대안에 대해서 국민 설득을 하고 국회 의석이 모자라면은 저항을 해야 되는. 국회에서 지금 뭐 주먹질하고 이러면 의원직이 면직된다고요. 국회에서 싸우지 못해요. 그러면은 국회 안에 뜰에서라도 저항권을 해야 돼. 저항권이 뭡니까? 검수완박법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독재의 발상이면 독재와 저항해야 되는 것이 야당의 역할 아닙니까? 그러면은 117명이 왜 단식 못하고 왜 투쟁을 못합니까? 국민들이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 안 하고 하니까 쇼라 그러고 그러니까 국회 해체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인데 우리가 국민의힘을 지지할 이유가 뭐 하나라도 있어야 지지를 하죠. 그럼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악수 한번 하고 박근혜 대통령 워딩은 용서라는 워딩이 없는데 그러면 그거 다 용서해주고 윤석열을 지지해야 되고 국민의힘 지지해야 됩니까? 그럴 바에는 문을 닫아버리죠. 왜 그런 노선을 갑니까? 우리 공화당은 우리 공화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체육대회 때 뭐 그렇게 말씀드린 것도 굉장히 나름대로 여러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무튼 누가 자꾸 하더라고. 방송 나가서 아무튼 얘기하지 말라고. 우리가 볼 때 유튜브가 뭐 저한테 유튜브 방송을 하면 좋겠다 혹은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이 많이 전해주고 또 현재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도 제가 많이 있어요. 오늘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우리 공화당 TV는 그대로 갑니다. 유튜브 방송국을 개설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 안건을 전략기획단에서 좀 고민을 좀 해달라. 구체적인 안건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렸고 논의가 되면은 조만간에 유튜브 방송 설립에 대한 그러한 100만 유튜브 방송 설립 2만 회원을 중심으로 출범을 할 생각입니다. 출범 시점은 10월 1일인데 어떤 유튜브 방송 회원이 기초적으로 1만 회원이 1만 명 되는 시점에 저희들 유튜브 방송국을 개설을 하겠습니다. 개국하겠습니다. 또 올해 안에 유튜브 방송국 뿐만 아니라 인터넷 신문도 저희들이 개설을 하겠습니다. 내부에 들어가는 인터넷 신문 지금 그거를 만들어서 개설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을 인수를 하든지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부분, 대외 협력 부분도 우리가 중요시했지만은 이번에 2021년 대선 이후는 홍보 전략 부분에 대대적인 우리의 역량을 기울이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략기획단 회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당의 운영은 3040 이제 20을 좀 보충하겠습니다. 3040 세대한테 다 넘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전략기획단 운영에 관여를 하지 않고 오늘 이제 2차 회의를 통해서 우리 공화당의 변화 개혁, 혁신, 그리고 비전,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대국민 홍보, 전략,
이런 부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 공화당의 젊은 최고위원 세 분하고 실국장 분들 또 외부 인사, 외부 변호사 포함해서 지금 9명 정도인가요? 1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결론을 내려줘야 된다. 그 결론은 지도부가 재정이 닿는 한도 내에서는 다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이어서 그래서 당의 전략 기획이나 당의 비전 운영에 대한 부분은 2030, 40 다 이제 50세 미만입니다. 그 당원들이 그분들한테 좀 맡기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좋은 안들을 만들어서 뭐 논쟁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대안을 만들어 달라. 우리 공화당의 비전과 적진 변화에 대한 대안을 좀 만들어서 실질적인 뭐 그런 안들을 좀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 제안해 주기를 바라고 그것이 당의 미래를 또 담보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뭐 오늘 제가 사청에 대표실이 이제 이전을 했고 지난 사무총장 쓰시던 방을 대표실로 바꿨습니다. 제가 가장 아픈 것은 뭐 유튜브끼리 싸우는 것도 정말 제가 뭐 누가 잘났다 다 잘못한 거예요. 그것은 뭐 누구 잘못을 할 필요가 없고 어느 당원들한테 탈당해라 역적이다 빨갱이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 누구도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우리 당원들한테 그런 말을 못합니다. 그것은 이제는 자제를 해라. 우리 공화당의 노선이 명확합니다. 우리는 제가 그랬잖아요. 보수 정통 보수 정당 유일한 정통 보수 정당 그 노선을 견지하고 오늘도 노선을 대해서 명확하게 오늘 발표를 드린 거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 공화당이 어떤 길을 갈 건가 이런 분들은 전략기획단에서 2030, 40의 전략기획단에서 구성을 좀 잘해서 해달라. 뭐 우리 최고위원이나 뭐 중앙당직자 분들은 그런 안들을 실용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재정을 어떻게 투입해서 실현해 나갈 거냐 하는 부분은 거기에서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홍보 전략 부분을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고 시도당의 조직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시도당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은 어느 누구도 어느 유튜브도 중앙당직자 시도당 위원장을 음해하고 공격하는 것은 해당행위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중앙당직자를 공격하는 것 또한 당대표를 공격하는 거고 우리 공화당을 공격하는 거고 시도당 위원장을 공격하는 것 또한 당대표를 공격하고 우리 공화당을 공격하는 거고 그거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서 할 수 있는데 공개적인 방송으로 그래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당대표한테 직지어탄을 날린 거 아닙니까? 그는 몇몇 유튜브들 때문에 시도당 위원장들의 사기가 꺾인다든지 뜻이 와전된다든지 지금 우리 공화당의 13개 시도당의 위원장님들은 지금 오늘 제가 얘기했던 당대표나 당의 노선에 하나도 틀린 분이 없어요. 똑같은 노선을 걷고 똑같이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유튜브라는 명목을 가지고 그러한 음해나 그러한 자의적 해석들을 안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이 어려울 때 윤리 기능을 강화한다. 그 부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원들한테 등신들이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당원은 없습니다. 바로 윤리에서 조치를 해주세요. 어느 당원이 우리 당원들한테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단호한 기강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 올리면 뭐 재정 문제는 많은 분들이 어렵던 상황에서도 또 대통령 선거 이후에 여러 후유증이 있었어도
재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우리 공화당을 유지하려면 재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제일 마음 아픈 것이 우리 당원들끼리 싸우는 거. 두 번째, 창당 멤버로서 저와 같이 했던 분들을 당에서, 분들이 당에서 나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 참을 수 없는, 저의 아픔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더 당이 변화 혁신하고, 여러분들 3층, 4층, 5층 쓰다가 4층만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당대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참담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공화당은 당연히 이기고 지금도 그 과정을 겪고 있다. 저한테 이런저런 유튜브에 떠든 얘기도 제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제 오른팔 손가락들을 다 잘라내가지고 내보내는 상황에 당의 사무실을 3층 4층을 다 철거시키고 3층 5층을 철거시키고 4층에 내려와 있는 이 상황에 당의 잔고가 제로가 당의 잔고가 400만원 남았다는 보고를 해서 인건비를 제대로 못 주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들이 제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좀 안 해보셨는가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제를 하셔라. 왜? 제가 정중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변화 개혁도 해야 되고 우리 당의 운영 관리도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남아있는 당 사무처 사람들 1인 4역 5역 지금 하고 있죠. 업무를 배로 지금 업무 분장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밖에서 유형화 때문에 떠들 것 같으면 그거 떠들 시간에 당의 재정에 대해서 좀 고민들 좀 해보십시오. 유영아는 국민의힘 당원인데 박근혜 대통령 안 계셨으면은 유영아 지지를 왜 합니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원회장까지 맡으셨으니까 하는 거.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마디도 안 하시니까 본인도 본인 스스로 하겠다 하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길을 가면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얘기하는 것은 너무 많이 나갔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당 지도부나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당대표가 본인의 손가락을 자르는 그런 상태까지 왔으면은 좀 자중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당의 재정 문제도 당원분들이 좀 더 해주시고 오늘 당원 배가 운동에 대해서도 허평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당이 해나가는 근데 우리 당원들은요 잘 유튜브를 안 보는 것 같아요. 이 회의에 유튜브를 안 보고 유튜브들이 그냥 막 떠드는 것 같아. 유튜브 분들 회의 유튜브 좀 보세요. 우리 공화당을 팔면서 월요일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유튜브들 좀 반성하시라는 소리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우리 공화당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 공화당이 그렇게 쉽게 폄하되고 쉽게 무너질 당이 아니라는 생각도 가지셔야 된다. 당대표가 최고위원님들 또 상임고문단 또 시도당 위원장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결정을 해서 하나 하는 거다. 이번 체육대회도 시도당 위원장님들 벌써 한 달 전에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제안을 해서 그것을 실행한 거다. 그런데 이 시점에 체육대회 안 하고 또 나가가지고 금수환박 국민의힘 놈들은 꼼짝도 안 했는데 우리가 나가서 또 금수환박 투쟁을 합니까? 그럼 국민들이 웃지 않겠어요? 국민들이 웃지 않겠어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한 놈도 단식하는 놈 없고 한 놈도 저항해봐야 쇼만 하자 카메라 갖다 대고 안 하고 있는데 우리 공화당에 나가서 금수환박 투쟁하라고 다 모여가지고 하면은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너가 좀 해봐라 이제. 우리 공화당이 얼마나 험난한 투쟁의 길을 걸었는지. 그러면서 제가 한 소리가
정중동 하면서 호시hubo 호랑이의 눈으로 좀 지켜봅시다. 그 지켜보는 걸 2달도 못 지켜봐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싸우고 난리들 합니까? 그렇게 우리 공화당이 우습게 보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자제들 하세요. 우리 공화당이 민초정당이라고 해서 그 민초정당이 아무 말이나 하는 그런 정당이 아닙니다. 당의 노선을 당 지도부가 전체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면은 그 노선을 따라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당원이 당원을 보고 덩신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그런 정당이 아니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단 회의는 좀 전에 회의에 때 말씀드렸지만 오늘 회의를 좀 해주시고 회의를 전략기획단 회의는 격주보다는 매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전략기획단에서 협의를 해주시고요. 우리 상임 고문님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도 많고 경험도 많으셔서 상임 고문단 회의는 한 달에 꼭 한 번씩 하겠습니다. 시도당 위원장 회의는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을 잡았지만은 한 2번 정도 연석회의와 시도당 회의, 위원장 회의 이렇게 2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중앙당 시도당이 혼연일체고 시도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비판을 할 수 있지만은 시도당의 위원장들을 음해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중앙당을 음해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부터 이제 코로나 이제 그 마스크가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외에서도 뭐 50명 이상은 마스크 쓰라고 하고 오늘 제가 이렇게 마스크 벗고 얘기하는 것은 뭐 나름대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러한 생각들을 늦었습니다. 사실은 인수위에서 마스크 해제에 대한 얘기를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탁상공론 하지 마세요. 지금도 자영업자들 자살하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함부로 안철수 같은 사람들이 책상에 앉아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국민들의, 서민들의,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모르고 하는 그러한 탁상 행정들 하는 사람들. 안철수 안랩 이번에 비대위원장 맡으면서 얼마 올랐어요? 그런 식으로 정치 안 하기 바랍니다. 서민들 편에 서서 우리 공화당은 자영업자들 편에 서서 또 고통스럽게 힘들어하는 약자의 편에서는 그러한 정당이 우리 공화당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